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생활 중에 언론 출판 활동에 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덕희 선생이 쓴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의 하와이 방문은 가장 처음이 1904년 11월 29일입니다. 이때는 이승만의 나이가 29살이었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견제해달라,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러 갔다가, 이제 미국 가는 게 요새 같이 뭐 비행기를 타고 휙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배로 한국에서 인천에 가서 인천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오사카 갔다가 오사카에서 동경 갔다가 동경에서 이제 필리핀 갔다가 필리핀에서 하와이로 가고 하와이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든가 LA로 가든가 이렇게 해서 미국의 워싱턴까지 쭉 이승만 대통령이 가는데 11월 4일 날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11월 29일 날 하와이에 도착을 했고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미국 선교사 와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감리교에. 그 와드만하고 현지에 있는 윤병구라는 사람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배에서 잠깐 내리게 해서 그 에바 사탕수수 농장이라고 지금 호놀룰루가 있는 그 섬의 북쪽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 이승만을 이제 안내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때 한 40~50명 모여있는 교민들 앞에서 한밤중에 연설을 하고 하룻밤 거기서 식사하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다시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첫 인연입니다. 이승만의 하와이 인연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와이에 정착하는 결심을 하고 가는 게 1913년, 그로부터 9년 후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루즈벨트를 만났고, 루즈벨트를 만나서 별 성과를 못 낸 것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가 유학을 결심하죠.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을 이제 다니고 학위를 받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한국에 와서 YMCA를 조금 하다가 일제가 그 백오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이제 제목을 이승만 대통령이 붙인 그 사건을 겪으면서 피신을 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가죠. 그때 미국으로 갈 때도 역시 감리교회 세계 선교대회인가가 미니애폴리스인가에서 열려서 이제 거기로 갔다가 미국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러 고민을 하다가 마침 대한인 국민의 박상하라는 사람이 하와이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승만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초청에 응해서 1913년 2월에 하와이로 갑니다. 근데 요 이승만의 그 하와이 여행을 두고 일부에서는 신한국보 주필로 있던 박용만이 초청해서 하와이로 가게 됐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인데 요 해석을 만들어내는 그 책자가 조선일보 문화부장 출신이죠. 이현우 기자가 1996년에 이승만 90년이라는 2권짜리 책을 내거든요. 거기에 박용만이 초청한 걸로 박용만이 이승만보다 석 달 먼저 갑니다. 하와이에. 근데 박용만이랑 이승만을 초청한 사람이 결국 대한인 국민의 박상하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박상하의 초청으로 하와이에 간 거지 먼저 간 박용만이 이승만을 초청해서 이승만이 하와이에 가게 된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1913년에 가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겪었던 백오인 사건을 이제 자세히 기록하는 책을 씁니다. 그게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돼서 지금도 그 원본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하나님이 한국 민족으로 하여금 동양의 기독교 국가를 이루게 하려고 특별히 선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이제 이승만의 어떤 지필 동기는 기본이 이렇습니다. 한국이 교회를 통해 서양 각국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외교적인 면에서 한국과 서양 각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며 내치적인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독립사상을 배양하는 곳이고 한국 교인들이 일본 정부를 번복하는 혁명을 주장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여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그 백오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내용의 책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913년 9월부터 태평양 잡지 더 코리아 퍼시픽 매거진이라는 월간지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월간지가 대략 한 700부 정도 인쇄가 된 모양인데요. 이제 이 잡지가 배포가 어디로 됐나를 보면은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는데 하와이 동포들한테 한
450부, 미주 본토에 130부, 쿠바나 멕시코에 30부 정도, 중국에 있는 상해, 북경, 만주를 합쳐서 한 50부, 그 다음에 영국하고 독일에 30부 정도, 이런 식으로 배포가 됐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순 한글로 내는 태평양 잡지를 내면서도 이 독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잡지가 이렇게 배포되는 그 대상을 보면은 전 세계에 걸쳐 있죠. 근데 이 잡지가 지금 현존하는 게, 그러니까 잡지가 나온 게 다 보관이 돼 있지 않고 지금 현존하는 거는 1913년 11호로, 1914년 1월호에서 4월호, 그 다음에 6월호, 1923년 3월호, 그 다음에 1930년 12월호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잡지에 풀 세트가 남아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100% 지금 구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요. 처음 나온 1913년부터 한 10년이 지난 1923년부터는 이제 이 태평양 잡지가 대한인 동지회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기관지 노릇을 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3년부터 이제 말하자면 그 태평양 잡지는 대한인 동지의 기관지가 됐다가 1930년 12월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1930년 12월부터는 주간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주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1930년부터 1941년까지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통에는 발행을 못했을 거고 해방 이후에 1970년까지도 이 잡지는 계속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잡지, 태평양 주보는 정말 이승만이 주도한 하와이 중심의 언론 기관들이고 이제 월간지, 주간지를 만들었다. 물론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언론 활동은 한성 감옥에 들어가기 전부터 뭐 배제학당 다닐 때 만들던 저 신문 협성의 회복, 또 그다음에 매일신보 등의 언론에 엄청 기고를 많이 했죠. 이제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이 연장된 거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1914년 4월부터 한인교회보도 만들고요. 또 1917년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1900년 한성 감옥에서 원고를 마감한 청일정기를 1917년에 하와이에서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1910년에 LA에서 출판이 됐죠. 독립정신. 그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 설명을 좀 드린 게 있는데 그 독립정신의 재판을 1917년에 찍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에서의 언론 출판 활동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 와서 정착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에 3.1운동이 나고 1920년 초반에 이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뽑혀서 하와이에 있다가 그걸로 잠깐 옮기죠. 가서 실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뭐 또 거기 사건들이 많아서 제가 위임 통치 청원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 많은 오해를 받았다고 하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임시정부 대통령 역할은 여러 가지 오해와 자금의 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그냥 본인이 이제 그만두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상해 대통령으로 일하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까지 하죠. 이제 그런 그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굴곡을 겪는 게 하와이 생활입니다. 오늘은 언론 출판 활동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교육 활동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여학교를 세우고 뭐 한인 기독학교를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시는데 그것도 다음 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